5월 6일 월요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한양증권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론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도 보조를 맞출지 여부에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다음 대우증권에서는 올해 5월에는 주식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구국증권에서는 수급 개선에 따른 지수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5월 옵션 만기 주간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투자증권에서는 ECB의 정책 변화에 거는 기대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대투증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상대 EPS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구리 원자재 수요 측면에서 G2 경기를 전망하고 있고요. 현대증권은 한계는 있지만 분명 증시 여건과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데일리 헤드라인 체크해봤습니다.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많은 한 주인데요. 국내 증시 투심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리포트 뽑아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올해에는 5월에 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사서 5월에 팔아라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는데요. 대우증권은 올해만큼은 5월에 주식을 팔지 말고 오히려 사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인 수급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중국과 산유국의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계 투자가들과 달리 해외 주식 투자를 정부가 주도하는데요. 따라서 외환 보유액의 증가 여부가 이 투자의 미천이 되겠죠. 이들 국가의 무역 수지 흑자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 수급의 계절성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지난 4월 24일까지 뱅가드가 정리한 물량은 전체의 63%, 금액으로는 5조 6천억 원인데요.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5조 4천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뱅가드 물량을 제외한 실제 외국인 순매도 물량은 좀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 짚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에서 10월 이 국내 주식을 팔았던 미국계 자금의 영향력은 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이 수급적인 변화가 국내 시장을 뒷받침해 줄 텐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5월에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5월 국내 증시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중심의 정책 모멘텀에 따라서 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5월 투자 포인트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익 개선세가 양호한 업종들 주식 비중 확대하자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2분기는 IT 업종의 성수기인데다가 또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그리고 태블릿 PC의 출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하드웨어 관련주들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주의 경우에는 지난해 2분기 대비 높은 기저 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익 모멘텀 대비 낙폭이 큰 종목들을 좀 주목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근 이 미국 시장에서 양호한 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조선주 역시 수조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어서 단기적인 반등이 좀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중소형주의 경우에 선별 기준을 좀 강화하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중기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좀 단기적인 급등에 따라서 다소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모멘텀이 더 강화되고 있는 모바일 결제주 그리고 OLED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5월 옵션 만기일인데요. 이 전반적인 내용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옵션 만기 주간에서 먼저 이 프로그램 매매는 중립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차익 거래에서 매수 매도가 모두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만기 주간 베이시스 1.5포인트 이상은 차익 거래 매수, 그리고 0.3포인트 이하에서는 매도 구간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박스권 흐름이 길어지면서 이 3월 만기 이후로 차익 매매는 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요. 이론 베이시스 중심의 등락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 3월 만기일 이후로 일평균 차익 거래에서 이 매수와 매도 금액은 모두 500억 원 이하였는데요. 이는 모두 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좀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에 따라서 이 외국인이 비차익 거래에서 매수를 지속할지 여부에 좀 주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수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 반등이 연장되고 반대로 중립 혹은 매도로 전환될 경우에는 속도 조절 구간에 들어서는 패턴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